네, 안녕하세요. 일산에서 기타 쉽게 가르쳐주는 남자 오브리킴입니다. 네, 오늘은 그 말 그대로 저에게 8천만 원 이상을 벌어다 준 장비를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왜 제가 이 장비가 좋은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물론 이거보다 더 비싼 기계도 있고 더 좋은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얼마나 편하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같이 이제 중장년층들은 어떻게 보면 최대한 깔끔하고 간단하고 가볍고 그리고 쓰기 쉬운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 장비를 쓰기 전에는 제가 제 얘기부터 하면요. 이 장비를 쓰기 전에 상당히 많은 바꿈질을 했어요. 이 바꿈질이라는 게 뭐냐면 이 장비 저 장비를 다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심지어는 뭐 이펙트 보드 맞추는데 한 700만원 정도 이상 돈이 들어가기도 했고 뭐 멀티 이펙터도 쓰기도 하고 뭐 옛날에는 프리앰프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JCM인가 뭐 900인가 하여튼 이렇게 렉으로 되어 있는 프리앰프부터 시작해서 뭐 그 포스라고 하는 리버브가 있거든요. 그 공간계 계열 그런 렉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다 저도 써봤어요. 뭐 이펙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뭔 소린가 할 거예요. 그래도 이펙터를 좀 해보신 분들은 뭐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썼던 멀티 이펙터가 보스사의 GT3라는 제품이에요. 그게 나온 지 상당히 오래됐는데 92년인가 93년도에 그런 제품이 있었습니다. 멀티 이펙터였어요. 생긴 게 상당히 깔끔하고 무슨 그 뭐라고 하죠? 보기 이쁜 전자제품처럼 생겼는데 그거를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그냥 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저도 이렇게 꾹꾹이로 맞췄는데 이제 집에서 놀고 있는 꾹꾹이들 있잖아요. 그때는 DS1이라는 보스의 제품을 썼는데 이 제품은 아니에요. 약간 주황 색깔로 되어 있고 그리고 뭐 딜레이가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코러스 정도는 옛날에 알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통기타 치시는 분들은 이 코러스라는 제품을 상당히 많이 쓰거든요. 이 코러스가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코러스는요 이걸 넣으면 이렇게 맑은 소리가 나요. 그럼 이게 없으면 무슨 소리가 나는가? 이렇게 없으면 이렇게 딜레이도 빼고요. 그냥 뭐 기타 소리예요. 그냥 기타 소리인데 코러스를 넣으면 이렇게 맑은 소리가 납니다. 자, 되게 맑죠? 그래서 이 코러스라는 제품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제가 그 다음에 썼던 제품이 뭐냐면 톤랩에 이제 나오는 제품이었거든요. 멀티 이펙터로 또 갔죠. 왜 그러냐면 이 선을 연결하는데 이 선 자체가 잘못 연결하면 잡음이 엄청 심해져요. 그리고 이 이게 파워인데요. 이 파워로 연결되는 이런 것들이 조금만 접지가 잘못돼도 찌직거리고 뭐 이렇게 그때 당시 때는 이런 보드를 쓸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래갖고 막 덜렁덜렁 문어다리라는 게 있어요. 이게 파워 아답터 하나 끼우면 뭐 4개 5개를 다 끼우는 거 그거를 기타 가방에 쑤셔 넣고 이게 필요할 때마다 밟고 그랬는데 진짜 뭐 간지도 안 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저분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톤랩의 그 이펙터 멀티 이펙터를 썼었어요. 근데 뭔가 이상하게 무겁기는 무겁고 소리가 뭐라고 할까요? 정답을 찾지 못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아쉬워. 항상 칠 때마다 막 시끄럽기도 하고 귀가 따갑기도 하고 무슨 장난감 소리 같기도 하고 그 톤랩이 그렇게 싼 게 아니었거든요. 물론 이제 볼륨 페달도 있어갖고 상당히 저는 이제 그런 점은 좋았어요. 와우 페달도 있고요. 근데 저는 좀 활용도는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쓰게 된 게 이제 제가 이런 꾹꾹이를 제가 이제 돈을 내고 맞춰주는 회사가 있어갖고 그래서 했는데
거기 있는 제품 자체는 그 톤랩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이었는데 다 꾹꾹이 형태였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칠 때는 괜찮았는데 꼭 공연할 때는 이상하게 뭔가 팍 터져주는 느낌이 아니고 그냥 힘알이 없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갔고, 그때 좀 이제 그 좀 목마름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또 멀티로 가자 해서 그 라인 6의 X3인가 그런 시리즈가 있었어요. 그 POD 시리즈죠. POD라고 되어 있는데 약간 빨간 공댕이부터 시작해서 그거는 XT고요. 계속 이렇게 발전을 해서 X3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썼는데 뭐 그냥 썼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깔끔하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방에서 엄청 세팅을 막 열심히 하잖아요. 막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 라이브나 아니면 제가 그때는 교회에서 반주를 했었는데 꼭 교회 가면 환경이 엄청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좁은 공간이고 교회같이 엄청 큰 홀에서는 엄청나게 이게 뭐라고 하죠? 튕겨져 나오는 소리가 멀리서 들리기 때문에 상당히 연주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제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세팅을 해야 되는데 에디터 모드라고 해서 쭉 들어가서 세팅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뭐 한다고 해도 또 저장하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들어가고 이러니까 벌써 이펙터를 이렇게 뭐 찢고 뽑고 하면 곡이 다 끝나 있어. 그러면 항상 연주할 때마다 뭐 욕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 욕 나오냐면 실컷 연주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펙터 만지고 톤 만지는데 시간을 다 빼앗기니까 진짜 화가 나는 일이죠. 그러던 차에 이제 제가 이펙터를 멀티 이펙터로는 도무지 안 되겠다 생각해서 한 700만 원을 들여갖고 진짜 완전히 뭐 이제 우리나라 세계에서 그냥 끝판왕,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그 공간계 있잖아요. 공간계라든지 뭐 모듈레이션 아니면 이런 계열을 완전 끝판왕으로 막 디스토션 하나에 70만 원 들이고 뭐 코러스 계열 같은 게 또 하나에 70만 원 해갖고 이러다 보니까 한 70만 원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했는데 문제는 뭐냐, 소리가 좋은지는 알겠어요. 근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 들고 다니려면 낑낑 대는 거 한 20kg 넘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두세 번 들고 다니다 보니까 못 들고 다니겠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것도 일이다 싶어 갖고 다시 또 뭘로 바꿨느냐, 또 라인 6의 그 이펙터로 또 바꾼 거죠. 그리고 또 뭐 하여튼 이펙터, 멀티 이펙터는 다 써봤던 것 같아요. 뭐 헬릭스, 그쵸, 헬릭스가 요즘 끝판왕인데 그것도 썼었는데 그것도 무거워요. 엄청 무겁고 그래서 지금은 생각은 잘 안 나지만 그 11렉에서 나온 그런 멀티 이펙터도 썼었고요. 그러니까 멀티는 지금 좋다라는 멀티는 다 썼던 것 같아요. 캠프라고 하는 멀티 이펙터도 있거든요. 그것도 최근에 샀는데 중요한 건 소리가 좋은 건지는 제가 구분은 잘 못하겠지만 확실한 건 사용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세팅하기가.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세팅하기가 좋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한번 봅시다. 뭐가 좋았냐면 멀티 이펙트의 문제는 이 컴프의 소리를 제대로 표현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컴프를 얼마나 좋아하냐면 이 컴프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어떤 딱 연주를 하다 보면 그 기준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컴프를 이렇게 했잖아요. 저는 이 정도 컴프는 이 정도 값으로 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안 건드려요. 그냥 밟고 있기만 해도, 그냥 밟아주기만 해도 그냥 좋은 소리예요. 이게 뭔가 소리가 예를 들어서 딱 잡아주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컴프 계열, 뭐 저도 이게 없을 땐 또 다른 걸 쓰기도 하는데 반드시 컴프가 이왕이면 깔맞춤 한다고 저는 썼는데, 이 컴프가 어떤 사람은 소리가 멍청하다고 하지만 저는 요게 강하게 치는 스트로크를 가지시거나 강하게 피킹 하시는 분들은 이게 확실히 잡아줘요. 확실히 존재감 있는 컴프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항상 밝고 씁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일단은 편했어요. 근데 멀티 이펙터는요, 이런 컴프감이 절대 안 나와요. 제가 이 멀티감만 제대로 나왔어도 아마 멀티 이펙터로 갔을 뻔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멀티 이펙터와 다른 게 이 CS3라든지 아니면 이런 이 컴프류가 확실히 표현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딜레이가 저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예전엔 DD3를 썼거든요. 근데 지금 DD8로 바꿨는데 DD3는 이제 나오지 않아요. 이 딜레이 조작하는 게 얼마나 어렵냐면, 뭐 보면 저 숫자에 되게 약한데 무슨 몇 미리 퍼 세크 어쩌고저쩌고 30 미리 퍼 세크 뭐 프리 딜레이 뭐 그러니까 너무 복잡한 거예요. 또 잡아놨다고 했는데 또 곡마다 또 달라지고, 그러니까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직관적으로 이렇게 돌리자. 요 위에 돌리고 이렇게 돌리면 그냥 좋은 소리가 나요. 이쁜 소리가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DD8 이 딜레이 하나만으로도 멀티 이펙트를 안 쓰니까 엄청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7080 업소라든지 뭐 룸사롱이라든지 뭐 완전히 생뚱맞는 교회에서 만약에 친다고 하더라도 이거 오해는 마세요. 그 뭐 예를 들어 7080이나 뭐 룸살롱에서 기타 친다고 해서 완전히 막장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뭐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왜 반주를 해, 이건 아니에요. 뭐 일단 그냥 반주는 일이니까, 일적인 면에서 뭐 예전에 했으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또 뭐 그죠? 교회에서 뭐 봉사로 반주를 하는 거죠. 페이 받는다기보다는. 자, 그래서 이런 거를 빨리빨리 직관적으로 하기에 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더 좋아진 게 뭐냐면,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지만 요렇게 홀 들어가면, 예전에는 여기에 그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 뭐라고 하죠? 이 뭐라고요? 이렇게 치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루퍼. 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딱 누르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이게 소리가 계속 나요. 그럼 여기다가 연습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우고, 물론 이제 제가 손으로 지금 할 수는 없어요. 발로 이렇게 탁 밟으면서 루프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기능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돈을 뽑는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요거 너무 이제 좋아진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그 코러스는 제가 보여드렸죠. 그리고 요거 실제적으로요, 제가 라이브를 해보면서 느끼는 점은 뭐냐면, 오버드라이브하고 디스토션이라는 계열이 있어요. 오버드라이브는 디스토션보다 약간 찌그러짐이 좀 덜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선택란에 보면 오버드라이브는 이쪽으로 가면 더 오버드라이브가 되고, 이쪽으로 가면 디스토션이 더 돼요. 한번 볼게요. 디스토션. 이 디스토션이 완전히 그 입자가 되게 곱죠. 근데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오버드라이브는 좀 입자가 굵어요. 약간 하이를 좀 올려볼게요. 좀 더 올릴게요. 자, 그래서 이게 입자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저는 이거를 기타마다 좀 특징이 다르겠지만 요렇게 쓰는 편이에요. 약간 디스트를 좀 더 주고 로우를 너무 넣지는 않아요. 그래갖고 볼륨 요걸로 조절하고요. 왜 이거 하나만 쓸까요? 저도 옛날에 디스토션 3개나 막 썼어요. 뭐 오버드라이브 하나 쓰고 디스토션 1, 디스토션 칠 일이 없어. 진짜 칠 일이 없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치다가, 우리 같이 오브리를 하시잖아요. 그럼 이게 치다가 백킹 하다가
이렇게 쳐야 되는데 이걸 치다가 백킹하다가 갑자기 솔로 한다고 해서 그 솔로 버튼을 다른 디스토션을 또 밟을 여력이 없다라는 것을 저는 깨달은 다음에 이거 하나로 끝내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떤 기타리스트는 정말 유명한 해외 기타리스트도 굳이 이런 이펙트도 쓰지도 않아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앰프에 있는 게인 있잖아요. 그 게인을 한 8 정도로 올리고 볼륨을 한 조금 더 줄여갖고 그냥 그걸로 그냥 디스토션을 끝장내는 거예요. 그냥 솔로부터 시작해서 뭐 이게 막 돌리고 앰프 돌리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요거 하나로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보다 더 좋은 것도 많이 있지만 요거 한 방으로 끝낼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간단하게 이 4개를 설명드렸는데 저는 이 4개에서 이제 더 정말 욕심을 내지 않아요. 정말 지금까지 뭐 수백 개의 이펙터, 정말 지금 수백만 원의 이펙터를 다 사보고 했지만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나이가 들면 이게 귀찮아져요. 노브 돌리는 게. 그리고 계속 공부해야 되는 게 너무 시간이 아까워요. 그리고 그거 계속 안 돌리면요 또 뭐라고 해야 되나, 잊어먹는다고 하나요? 저같이 만약에 귀차니즘이 있으신 분이라면 저는 꾹꾹이를 추천하시는데, 정말 그것도 귀찮다 하시는 분은 이 4개로 조합을 하시기를 저는 추천드려요. 그래서 저는 요걸로 상당히 많은 공연도 했고 반주도 했고 뭐 7080 룸사롱 뭐 등등 상당히 많은 곳에서 하고 교회 레슨에서도 쓰고 뭐 이렇게 해서 정말 아까 제가 뭐 800만 원을 8천만 원을 벌어줬다 뭐 이런 얘기는 사실은 그거보다 더 이상의 가치를 벌어줬는데 상징적인 의미예요. 8천만 원이든 9천만 원이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어쨌든 그 이상을 벌어다 줬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만큼 이게 쓰기가 편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소리의 질도 상당히 좋고, 제가 동영상으로 찍는 모든 영상의 이펙터는 다 요걸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왜 제가 이걸로 구성을 하게 됐냐면, 사실은 이거를 쓰기 전에는 예전에 이런 게 있었어요. 요런 제품 혹시 알려나 모르겠지만 요게 옛날에 이 보스 제품에서 나온 건데 요 소리가 이거를 완성시킨 거예요. 이건 더 이상 구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제품을 제가 쓰고 난 다음에, 이거는 멀티 이펙터가 아닙니다. 이거는 껍데기가 그런 거지. 요 안에 칩은 똑같은 거예요.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뭐 라이브 때도 괜찮고. 그래서 그러면 저거를 화두로 해서 요걸로 한번 만들어 볼까 했는데 대박 난 거야. 너무 좋은 거죠. 여기다가 확장성을 더 가질 수도 있지만 그냥 가볍게 들고 다니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요거가 너무 마음에 들고 바꿀 생각도 없고 더 이상 이제 뭐 요걸로 실험하지 않고 그냥 이제 요걸로 끝낸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통기타 같은 경우에도 여기를 충분히 끼워서 쓸 수가 있어요. 나쁘지 않아요. 통기타도 충분히 쓸 수 있고요. 통기타도 디스토션 사운드 쓰거든요. 그래서 이 게인만 여러분들 잘 조절해 주시면 얼마든지 잘 쓸 수 있고, 일단은 간단하게 뭐 사용법을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아르페지오 있잖아요. 아르페지오 할 때는 딜레이를 약간 걸어 주시고요. 스탠다드로 세팅하신 다음에 요 정도, 요건 여기 이쪽으로 보게 하고 요건 이쪽 끝으로 보게 하세요. 그리고 코러스를 살짝 걸어 주시고요. 그래서 아르페지오 컴프 걸어 주시고, 아르페지오는 요 3개를 써 주세요. 네, 아르페지오는 요 3개를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멜로디 솔로 있잖아요. 멜로디 솔로 할 땐 요걸 빼주세요. 이렇게 멜로디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멜로디 솔로 할 때는 요거하고 요 2개만 켜주세요. 그리고 잽잽이라든지 할 때는 요걸 빼주시고요. 요것만 켜주시고, 앰프에 있는 리버브가 있는 앰프가 있어요. 보통 앰프는 다 리버브가 있어요. 그렇게
기타는 2단으로. 그리고 싱글 노트도 마찬가지예요. 요 상태로 해주세요. 싱글 노트도 마찬가지로 요 톤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클린하게 하는 거는 다 이제 했죠. 클린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걸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딜레이 걸어주고 해도 돼요. 딜레이는 빼주고, 빠른 곡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딜레이가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빼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 탭 템포 기능이 있거든요. 이게 탭 템포 기능이 뭐냐면 빠른 곡을 할 때는 이 탭 템포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꾹 눌러 볼게요. 꾹 누르면 녹색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박자에 하나, 둘, 셋, 넷 이라면 이 탭 템포가, 이 딜레이가 그렇게 움직여져요. 움직이죠. 둘, 셋, 넷. 이렇게 쳐도 이놈이 거슬리게 방해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꾹 다시 누르면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탭 템포 기능을 활용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디스토션을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얘기했지만 오브리 백킹 하다가 갑자기 솔로를 할 때 이것도 뭐 다른 거 밟고 하면 윙 소리 나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냥 요거 하나만으로 쓴다고 했죠. 자, 이게 손의 볼륨감으로 터치로 강하게 해서 압을 올려야지 뭐 여기 뭐 다른 뭐 부스트 페달을 밟고 이러는 거는 좀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써 주시고요. 이때는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백킹을 한다 하면 딜레이하고 요 두 개하고 요 세 개만 써주세요. 근데 빠른 곡에 백킹을 한다고 하면 요거를 탭 템포를 써든지 아니면 이걸 빼주세요. 이렇게. 이걸 할 때는 가급적이면 험버커 픽업을 써주세요. 자, 그리고 요거를 하실 때 어떻게 하죠? 이거를 누르면 약간은 이렇게 잡음이 생겨요. 징 소리가 나죠. 근데 과하게 잡음이 된다면 아마 이런 연결 잭이라든지 여기서 분명히 여러분들 어떤 잡음에 손실이 생겨서 그럴 거예요. 보통은 한 이 정도 잡음이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들리세요? 만약에 손을 떼면 이 정도 잡음이 있어요. 예. 이렇게 잡고 있었을 때는 잡음이 안 생겨야 돼요. 생기더라도 한 이 정도만 생겨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 만약에 이거를 디스토션 솔로를 한다면 딜레이를 넣고요. 자, 이게 좀 피크가 지금 제가 없어갖고 지금 이렇게 얇은 통기타 피크로 하고 있는데 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피크를 할 땐 좀 두꺼운 걸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피크가 꼭 쓰려고 하면 없어져요. 그래서 저는 피크 한 봉지로 한 봉투로 사는데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피크 한 봉 주문해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디스토션으로 빠른 곡을 할 때는 딜레이를 꺼거나 아니면 탭 템포 기능을 이용해서 하라고 했죠. 그리고 느린 곡을 할 때는 느린 곡을 할 때도 그 템포에 맞춰서 탭 템포를 이용하면 좋아요. 그래서 DD3에서 DD8로 저는 상당히 진화가 됐다고 보고 있어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요 4개의 기능으로 상당히 가벼워진 몸무게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요걸로 저는 돈을 상당히 많이 벌었고, 또 이렇게 주문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좋다고 하니까 저를 믿고 이렇게 사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많이 판매를 했고, 또 요걸로 인해서 뭐 AS라든지 그런 것들은 제가 다 책임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 말고, 또 이것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또 주문을 해 주시면 제가 잘 조립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가방까지도 있으니까 가방에 세트로 맞춰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요.
간단하게 오늘은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은 이 장비가 정말 좋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 가볍고, 그리고 정말 이 외의 장비는 정말 생각해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이제는 저도 이펙터는 진짜 엄청 좋아진 거 아니면 그냥 이걸로 당분간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드릴게요. 끝납니다.